자, 볼게요.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내용 되게 단순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가 뭘 조사해 볼까요? 사후고등학교 전교생의 키를 조사해 봤어요. 아, 왜 키죠? 키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근데 키를 한번 생각해봐. 키는 이산 확률 분포로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봐.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얘도 160이고 얘도 160이에요. 근데 키가 달라. 아마 느끼게 보실 거예요.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면 얘도 160이고 얘도 160인데 둘 다 키가 다르다?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 키가 160의 기준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나중에 보시면 158도 160이고요. 157도 160이요. 심하면 155도 160이다. 남자들은 아마 나중에 체험할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160만 2면 160 갑자기 4, 5로 바뀌어. 키를 높이는 성향이 있어. 약간 그게 있나 봐. 기준치가 160은 넘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있나 봐. 내가 경험해 본 거야. 이상하다.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동아리 활동 딱 하는데 얘도 160이에요. 아무리 봐도 160이 아닌데 160이에요. 얘도 160이에요. 아무리 봐도 160이 아닌데 얘는 160이에요. 얘는 160 같아. 근데 셋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거든.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야. 얘가 160이었거든. 대머리. 대머리 아니고 이런 격차가 있더라고요. 얘는 누가 봐도 155나 하 정도 돼 보이는데 160이에요. 이거 언제 알았냐면 동아리에서 MT를 갔단 말이야. MT를 갔는데 MT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잖아. 얘가 항상 높은 걸 신더라고. 항상 운동화도 한 6cm짜리 신고 항상 높은 걸 신더라고. 안 불편해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 여자의 특권이래. 물으면서 막 하더라고. MT를 가는데 둘이 뒤에서 이제 막 음식 만들고 요리하잖아요. 그거 할 때 셋이 나란히 서 있었거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다 보이지. 그치? 얘네보다는 크니까. 딱 봤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계층이 생기지? 신기해요. 어쨌든 간에 자, 키는 절대적으로 이산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딱딱 예를 들어 나는 163이야. 그런데 160, 165, 170 이렇게 써놨어. 내 키는 어디 있어? 그렇죠? 난 163.2야. 근데 0.1을 포기할 수 없어. 근데 확률 분포가 160, 161, 162, 163, 164 이렇게 돼 있어. 난 163.2인데 삐져. 짜증나. 왜 내 거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거 만들어줘? 그럼 늘어나겠지. 0.1 단위로 갔어. 근데 나는 63.21이야. 나는 분명히 63.2보다는 커. 양보할 수 없어. 그러면 소수점 단위 0.01 단위로 끊어? 표가 어떻게 될까? 겁나 많긴 해. 확률 변수가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솔직히 생각해봐. 1000개, 10,000개 되는 확률 변수를 표시한다는 건 미친 짓이죠. 이형 공부가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데 통계를 내봤는데 그들의 자료가 이산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근데 생각해봐. 금방 그랬지. 우리가 확률 변수를 띡띡띡띡 하나씩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를 하나하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배워보셨을 거예요. 계급이 키 우리 아무리 작아도 150은 넘잖아. 그쵸? 넘는다고. 살짝 관심. 턱걸이다 씨.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하겠죠. 사고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 100명이라고 치자. 연산시키기 하기 위해서 100명이라고 치자. 근데 50에서 60은 한 25명 있었대요. 60에서 70에 한 45명 있었대요. 그 다음에 70에서 170에서 180 사이에 몇 명 정도 할까요? 20명? 그래요. 20명 있었답니다. 그럼 여기 몇 명? 10명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도수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대도수 구해보셨죠? 네.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확률. 10%. 그렇죠? 이거는 100명 중에서니까
0.25, 0.45, 0.20, 0.10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그래서 총합은 1.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봤더니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는 보통 막대 그래프였기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150부터 160까지는 0.25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다가 뭘 표시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상대 도수를 너는 계급의 크기로 나눌 거예요. 계급의 크기가 뭘까요?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 도수 아니야? 계급의 크기예요. 차. 어. 그 계급의 크기라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단지 까먹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이 표시가 될 텐데 0.25는 계급의 크기가 10이었기 때문에 뭘로 표시되냐면 0.025 정도로 표시될 거예요. 한 요 정도 할까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오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0.45? 045가 되겠죠? 얘는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0.20은 0.020. 이거 중학교 1년 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0.010은 이거의 반절이겠죠? 단지 너희가 이걸 제대로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넓이 뭐 그것도. 상대도수를 막 곱하고 막 했던 거 기억하시려나? 자, 볼게요. 여기는 지금 150이었고요, 160이었고요, 170이었고요, 180이었고요, 190이었죠. 네.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네. 기억하시나요? 막대 그래프? 자, 막대 그래프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얼마일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 0.25.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0.45. 얘는 0.2. 얘는 0.1. 그럼 이들의 넓이하고는 항상 얼마죠? 1. 이걸 이제 중학교 1할 때 배웠어. 그렇죠? 확률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딱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할 때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계급을 도수를 상대도수로 표현하고 그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값을 저렇게 세로 라인에 y축이죠. 표현하고 그 다음에 x축에는 계급들의 구간을 표시를 해서 이 막대들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중간, 중간 느낌 오죠? 어떤 네. 느낌인지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야. 중간 하나 점 하나 찍고 아니요. 그 다음에 이어 그러면 얘랑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얘랑 같고요. 얘랑 같고요. 얘랑 같아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해? 옮겨. 그러면 막대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 다각형으로 바뀌었어. 아. 그렇죠? 뭐 막대에 튀어나와 있었던 부분을 다각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다각형이 됐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이 파란색의 다각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얼마가 될까? 1 되겠지. 왜? 똑같은 넓이 옮겼으니까. 요거 이해돼? 네.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각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아.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와. 너희 기억속에 그냥 없을 뿐이야. 너희가 시험을 안 봤거든. 1학년 2학기 때 시험 안 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머릿속에 없는 거야. 치명적이고. 자, 그냥 지금부터 그냥 기억하면 돼. 근데 몰라도 돼. 문제편에 지장 없어요. 자, 어차피 최종 결과는 아니니까. 자,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 저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계급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자. 계급의 크기를 줄여간다고 생각해보자. 지금은 계급의 크기가 10이었어. 이 계급의 크기 1로. 0으로 보내요? 맞아요. 계급의 크기를 그럼 곡선이 되지 않을까?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낸다고 치자. 그렇다면 누구의 합? 요 라인과 요 라인의 곱들의 합을 구하는데 계급의 크기를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낸 이 상태 뭐가 한 거예요? 정적분이죠? 네. 만약에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190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150 주면서 190까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내가 함수의 형태로 fx를 만약에 나타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함수에다가 뒤에 뭐 붙이죠? X. dx를 붙이죠? 입시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정적분.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뭐예요? 넓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적분 구간. 밑근 아래끝. 그쵸? 그런데 이 간격을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내면 이 선은 다각형이 될까 아니면 곡선의 형태가 될까? 곡선. 반드시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직선은 반듯하지만 실제로 이 폭을 줄여가면 이게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잖아. 이 모든 꿈틀꿈틀이들이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런 위로 볼록의 형태를 띠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를까? 자, 뭐가? 계급의 크기가 0에 하나씩 가까워져서 이 그래프가 곡선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번역한 거야,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해. 토달지 말고. 확률,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썼던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그건 알아야 돼. 확률, 질량 함수가 이산확률 분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확률 분포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봐.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는 항상 그래프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결과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가진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이런 모양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치자. 일반적으로는 좌우 대칭 형태가 나타나긴 하지만 물론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나오고 확률을 무조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60이라고 치고 여기가 170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P 16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7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가 있겠지. 표가 있든지 뭐가 있겠지. 그러면 실제로 160에서 170까지 확률은 얼마가 돼요? 0.45죠. 그럼 0.45라고 쓸 거거든. 근데 이 0.45의 의미가 이 부분 있죠.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0.4. 0.45가 되겠지. 그럼 너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겠지. 자, 이 함수가 어떤 식을 가진 함수라고 줄 거야. 그치? 그래 놓고 물어볼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160부터 170까지 적분 구간을 가지는 fx와 dx, x축과 요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하고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원래 확률 및 통계는 정적분으로 연산을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나 너희 교육 과정이죠. 너희 교육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확률이 선택 과목이 돼버렸어. 물론 사원은 필수지만 풍문은 이번에 선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풍문도 필수였어요. 갑자기 선택으로 바꿨는데 대부분 학교는 확률을 필수로 하는데 어쨌든 수능에선 선택이잖아.
네. 그렇죠? 내신에서도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적도 선택이거든. 맞죠? 그러니까 확률이 선택 과목이고 미적도 선택 과목인데 이런 거야. 이 선택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 독립이다. 그러니까 얘를 배우는데 얘 때문에 얘를 못 배우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확률과 미적과 기하는 별개로 움직이자. 따라서 확률에 정적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미적을 배운 학생들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뺐어요. 좀 수투가 좀 수투인데. 말이 그렇다고. 자, 근데 아무래도 수트만 배우고 딱 넘어갔던 아이들과 미적을 계속 배우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미적이 유리하겠지. 왜? 시그마가 또 수트 배웠던 애들 시그마가 다 머릿속에 다 사라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미적 배우는 애들 다시 또 급수 때문에 시그마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정적분을 배제시켜야 됐어. 그럼 무슨 일 사태가 벌어지냐면 분명히 우리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곡선을 주고 그걸 정적분으로 푸는 방법을 없애버렸다고. 어떻게? 그럼 자, 곡선이 나왔는데 이걸 정적분으로 못 풀어. 곡선을 풀기 위해서 정적분을 만들어놨는데 곡선을 내고 정적분으로 못 풀게 했어.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그래서 편법으로 야 그러면 곡선을 없애자. 모든 그래프를 다각형으로? 다각형 직선으로 주자. 그런데 절대 현실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연속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그래프는 반드시 곡선의 형태로 나와요. 현실에서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에서의 그래프는 대부분이 곡선으로 나오는데 근데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곡선은 무조건 정적분을 써야 되는데 정적분을 못 쓰게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직선 형태의 1차 함수로 표현된 직선으로 띠띠띠 다각형으로 표시된 그래프만이 주어집니다.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되게 쉽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가끔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이산 확률은 분포표야. 근데 연속 확률은 분포표가 아니에요. 연속 확률은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예요. 왜? 곡선을 어떻게 표로 줄 건데? 표와 그래프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상 확률은 띡띡띡띡 하나씩의 확률 변수가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의 확률 구할 수 있어.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구간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간으로 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확률 변수 하나하나의 확률을 줄 수가 없어. 자, 질문 하나. 이 문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x가 170일 때의 확률을 구하래. 얼마일까요? 옛날 문제긴 한데 얼마일까요? 170인데. 어, 구간도 아닌데. 구간이 아니잖아. 몰라요. 여기면서 5 얼마? 그냥 0이죠. 정적분을 배우는 애들 이런 5이야. 위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0. 정적분이라고 했잖아. 그쵸? 170일 때 확률을 구하래잖아. 그럼 170부터 170까지잖아. 이해된다. 그쵸? 위끝과 아래끝이 같죠? 그럼 뭐가 나와? 0.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x 나오면 맨날 a 집어넣었잖아. 왜 집어넣었어? a 집어넣어서 뭐 만들려고? 0 만들려고. 옛날 정적분이 나오는 시절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왜? 정적분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엔 나왔어. 자, 이런 느낌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분포는 표가 아니고요,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까? 한번 보자. 작년 수특에 나왔던 그래프인데, 자,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 꼴이에요. 사다리 꼴이에요. 자, 저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따라서 이게 가능하냐면 0.2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0.1. 얼마 정도 될까?
여기 얼마 정도 삼. 될까? 3? 3 정도? 3 너무 작은 것 같은데? 3 괜찮겠다. 자, 얘를 구하래요. 넓이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 곱하면 얼마? 0.2가 아니라 저번에 0.2. 0이 그러니까. 됐잖아. 아닌가? 다른가? 그거. 구간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잖아. 그럼 막대 그래프 버전이고, 아.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아, 알아서 정해서 나와. 너희 보고 이걸 쓰라고 하지 않아. 너희는 뭐만 하면 돼. 그냥 곱하면 환경이 구간의 크기가 이길 수도 있잖아. 그치?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죠? 0.4 4. 0.4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0.2에다가 어떤 값을 곱하고 2분의 1을 했더니 0.5가 나와야 돼. 8? 여기는 얼마야? 8이야? 그러니까 5중 아니야? 8 아니고 얼마요? 5 5? 5? 맞죠? 5가 되겠지.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돼요? 아, A가 8이라는 거야? 오, 그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P. X가 1부터 5까지 확률을 구하래. 자,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확률이야. 그치? 잘렸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뭘 생각해내야 돼? 직선이잖아. 맞죠? 근데 뭐 직선이니까 그렇게 구해도 되고,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니까. 여기는 값은 얼마? 1. 0.1. 네. 맞죠? 닮은. 맞죠? 닮은 쓰시면 돼요.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결국은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아니면 삼각형에서 얘기를 빼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사다리꼴을 구하던 삼각형. 왜냐면 이 정도는 알잖아. 그쵸?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알잖아. 그쵸? x절편 8이고 x절편 8이고 기울기 얼마야? 5분의 0.29. 이게 기울기야. 그럼 분모 분자에 10 곱하면 얼마 나와요? 50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50분의 1이라는 기울기 나오고 x절편이 8이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50분의 1에 x 마이너스 8 이렇게씩 나오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5 대입하고 5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거 곱했으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게 가시면 돼요. 50분의 1이 아닌가? 2예요 50분의 얼마? 2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풀어갈 거고 다시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어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한테 요구하지는 않아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우리가 계급의 그러니까 그죠? 확률 변수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산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이게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때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처럼 솔직히 말하면 밀도를 체크할 때도 부피를 체크할 때도 특정한 값으로 정확하게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눈을 믿으면 안 되잖아 실제로. 무게도 체크해보면 원래 우리가 저울에서 나타나는 거 소수점 몇 자리에서 끊는 거잖아. 실제로 그 밑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 한 장, 두 장 이렇게 개수로 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연속 확률 분포로 표현되는데 이걸 실제로 표현하자면 원래는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곡선의 형태를 띈 녀석들을 우리가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 항상 얼마가 된다? 1. 그리고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구간으로 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 구간과 그 구간 사이에서 도형의 뭘 구하면 된다? 넓이. 그게 무엇이다? 확률. 되셨나요? 이게 지금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문제 하나만 잠깐 볼 건데 책에 있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자, 2K, 4K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k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에 한마디로 뭐 확률을 구하라고 써 있어요. 자, 얼마일까요? 아, 2K 아니에요? 어? 2K? 4분의 1 아니에요? 4분의 1이죠. 닮은 비 자, 전체 넓이가 얼마여야 돼? 1, 아 그럼 1이죠. 근데 얘랑 얘랑 몇 대면? 1대 3이죠. 1대 2. 1대 3. 아, 네 맞습니다. 1하면 3. 아 넓이는 그렇죠? 맞죠? 닮은 비. 닮은 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닮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고요. 난 닮은 좀 해. 그러면 그냥 닮은 비로 가시면 끝나요. 이 문제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닉비는 부익부야. 닮은 몰라. 선생님 저 닮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냥 노가다 치시면 돼요. 어떻게?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전체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4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4K를 곱하고 얼마를 곱해서 2분의 1을 곱한 값이 얼마다? 1.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나오죠? 8분의 1 어? 8분의 1 8분의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K가 8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면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2에다가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결국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안 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닮음 아시는 분들은 4분의 1 정도 끝나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더 외워보세요. 이 똑같은 문제를 그림 그대로 놓고 제 마음대로 3이라고 나볼게요. 평균은 얼마예요? 3이요. 5, 4, 3, 16분의 9 그렇지 16분이죠. 아시는 분만 그렇게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열심히 연산하세요.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닮음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연속확률 분포에서 이 연속확률 분포 그래프는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줄지는 학교 시험 선생님 마음이야. 이거 겁나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면 레벨 3로도 존재해요. 수능 레벨 3로도. 그리고 학교 실제로 이제 수능 확통에서도 29번이나 28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격차가 발생해요. 뭐냐면 다른 부분들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는 비슷하게 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 연속확률 분포에서 이 그래프 관련된 문제 딱 나오면 갑자기 애들이 확 갈려요. 진짜 확 갈립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해? 어려워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중간은 별로 없고요. 똑같이 왔던 애들, 실력이 원래 비슷했던 애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갈려요. 잘 찾아보면 이유는 얘네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2학년 2학기 과정, 닮음. 그리고 1차 함수, 직선. 이쪽은 1차 함수랑 닮은 파트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만성형.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애들. 이쪽은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했던 애들. 이게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보죠. 그렇죠? 본인의 삶이 그렇게 알려주는 책임지는 거니까. 자, 되셨나요? 이런 느낌을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규 분포 얘기까지 좀 해볼 거예요. 시간이 40시간. 오늘 딱 정규 분포까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를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냐면 좀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평균이 가장 많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가운데에 분포를 하고요. 좌우로 대칭인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흔히 종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종. 그 에밀레 종이 아시죠? 고심각종 이런 거 있죠. 그런 종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 모양과 다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그렇죠. 띵 해서 띵 해서 띵 하고 이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종은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팅팅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핸드백. 핸드벨 종 모양 중에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을 가진 핸드벨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핸드벨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서양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종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정규 분포, 연성환의 분포 서양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관점에서는 저거 종 모양인 거야. 양키네. 양기? 약간 오므라이스 느낌도 있는데 계란을 살짝 덮어놓는 느낌. 아 오므라이스 맛있는데. 명동에 오므라이스 집 맛있는 데 있는데 옛날에 나 자주 갔는데 연애할 때 못 간 지면 10년이 넘어가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는 종 모양.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를 조사해 봤는데 그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일반적인 분포 상태다. 그래서 노멀한 분포 상태다. 분포가 영어로 뭐였는데 까먹었어.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그쵸? 그거 어쨌든 그래서 노멀한 분포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기호로 N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생각해봐. 정규 분포는 우리 이항 분포 떠올려 보시면 이항 분포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N하고 여기다 뭐 쓰죠? P. 그러니까 정규 분포도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평균. 그렇지. 왜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평균. 이게 뭐가 돼? 기준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평균이 기준값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생각해봐. 똑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이런 거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를 조사한 거랑 저기 노르웨이 쪽으로 가서 발트 삼국 쪽으로 가서 그들의 평균 키를 조사한 거 당연히 걔네들이 더 커요. 겁나 크거든. 유럽 여행 가보시잖아요. 북유럽 쪽으로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작은 키야. 다 내가 일본 다녔어. 나보다 작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균 키가 한 180 몇 될 것 같아. 걔는 왜 다 커요? 몰라. 유전적으로 그런 거야. 근데 여자애들이 나랑 비슷하더라. 신경을 못 써. 여자애들도 크구나. 여자애들도 거의 170 이상이야. 대부분. 160. 그리고 걔네들 2m 넘는 애들 많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탁월한 애들이 190 넘어가잖아. 거기 봐보면 좀 과장도 하면은 한 3분의 1은 190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크더라고. 근데 정말 짜증나게 얼굴이 작아. 얼굴 나보다 작은데 키는 나보다 커. 와 신기하더라고. 약간 신체적으로 살짝 유전자가 괜찮은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봐봐.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랑 모양이 똑같은데 평균이 다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또 다른 평균에서는 또 다른 평균 자리에 위치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모양은 같을지언정 평균에 따라서 이들의 위치나 포지션들이 결정이 될 거야. 그쵸?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죠. 자, 우리 중학교 때 삼포도 공부했어. 삼포도 공부했다고. 자, 따다다다다다 똑같은 평균을 가진 녀석들이 있었어요. 자, 얘는 뭐야? 평균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다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여기에 그 말 있어요? 폭, 높이 이런 말 없죠? 네. 얘는 그냥 순수하게 뭐야? 평균이 있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면서 무슨 형태? 요런 모양이면 무조건 된대. 그럼 봐봐.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서 종 모양인 건 맞잖아.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할까?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그렇지. 그거 우린 삼포도라고 불러요. 삼포도는 누가 결정해? 분산과 평균 편차? 평균 편차가 뭐야? 표준 편차.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분산을 쓸 거야.
분산이 뭐죠? VX 안 써요. 얘는 지금 얘 M 썼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 써줘야 돼? M 짝꿍이 누구야? 우리가 기획값 EX, VX, 시그마 X였다면 M의 짝꿍은 누구야? 시그마 제곱. 아 그래. 시그마 제곱. 얘를 써줄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네. 왜 쟤를 쓸까? 평균이 뭐의 이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 이 그래프가 어디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지를. 3포도는 왜 썼어? 분산이 3포도야. 선생님 분산이 왜 3포도예요? 공부해. 중학교 거 3학년 거 다시 찾아봐. 자, 분산이 3포도라고. 그러면 저걸 왜? 분산이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자, 빨간색 바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죠? 네. 파란색 바 평균에서 멀리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럼 생각해봐. 빨간색과 이게 시험 문제에 보통 나오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얘는 3포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얘는 3포도가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얘가 더 우뚝 솟았는데 그래서 작아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3학년 거 공부하면 돼. 그렇죠? 가서 3포도 다시 공부하고 와. 그러면 돼요. 왜냐면 헷갈리겠네. 그래서 헷갈린다고. 그래서 넉넉히 풀면 틀려요. 자, 봐봐. 3포도라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그렇죠?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진 정도야. 그래서 3포도를 체크할 때 우리가 분산을 하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가 뭐야? 별량 빼기 평균이야.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면 편차가 크겠지? 네. 평균에서 가까운 편차가 작겠지? 네. 맞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 많으면 편차가 큰 값이 많은 거야. 평균에 가까운 값의 편차가 많은, 편차가 작은 녀석들이 많으면 훨씬 더 전체적인 값은 줄어들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모여있는 값들이 많다는 건 얘는 편차가 작은 애들이야. 이쪽은 편차가 큰 애들이야. 파란색은 편차가 큰 애들이 많아. 빨간색은 편차가 큰 애들은 적고, 편차가 작은 애들은 많아. 파란색은 편차가 작은 애들이 적어. 그럼 상대적으로 계산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파란색이 더 크겠지. 이건 계산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3포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평균 주변에 몰려있는 값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3포도가 어떠하다? 작다.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 많을수록 우리는 3포도가 어떠하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너희가 그래프를 나눠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중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중학교 거다. 틀리면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넌 고3이야. 중3 애들한테 발리는 거야. 3년 차인데. 자, 스스로만 혼자서 속으로만 생각해. 자, 이 두 녀석 중에서 실제로 근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나왔어. 너희 학교들은 아닌데 이 두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3포도가 더 큰 녀석을 고르래요. 혹은 큰 녀석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생각할 시간 잠깐 드리고. 3포도가 큰 거. 자, 3포도가 큰 녀석은 누구죠? 이쪽이에요. 네. 혹시라도 자기가 만약에 틀렸다, 헷갈렸다, 중학교 3학년 거 3포도 영상 한번 다시 찾아봐. 3포도가 도대체 뭔지 다시 공부해. 평균은 여긴데 평균 근처에 겁나 많아. 편차 작은 애들 겁나, 야 편차 0 아니 1, 2, 3 제곱하는 거랑 편차 10, 20 제곱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110이야 얘. 얘 10이고 얘가 1이었다 쳐봐. 1, 10개, 100개 만들어봤자 100이야. 얘 혼자 제곱하면 100이야. 일당 100이야. 이게 일당 10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으면 뭐 이런 게 겁나 많아봤자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3포도가 얘가 큰 거야. 근데 자, 이런 말이 또 현혹이 돼. 3포도가 크다는 건 흩어져 있다. 그것도 큰 거.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 고르지 않다. 공식 들어. 일정하지 않다. 어디서 들었지? 3학년 때 했으니까. 넌 나랑 했잖아. 자, 흩어져 있다, 불규칙하다, 고르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온갖 안 좋은 건 다 갖다 와. 다 가져와. 3포도가 큰 건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아. 그럼 3포도가 작아. 그럼 좋아. 그러면 고르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규칙적. 모여있다, 규칙적이다. 온갖 좋은 건 다 이쪽이야.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잖아. 좋은 거, 나쁜 것 정도. 흩어져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
사람들 모이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네,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지. 되셨나요? 삼포도가 크면 그렇죠? 삼포도가 작으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으로 표현되는 그래프 그런 분포 상태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들만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운 이상 확률 분포 중에서 어떤 이상한 녀석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그 녀석이 누구냐? 이항 분포는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n의 값이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면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면 확률 배수도 충분히 많아지면 연속 확률을 분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항 분포는 근데 이항 분포가 어떨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항 분포라고 그랬죠? 독립이면서 복원. 그게 독립이야. 아, 그 독립이구나. 독립이고 독립이면서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모든 숫자가 나오는 이런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이항 분포는 n의 값이 충분히 커지는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하게 되면 반드시 100% 정규 분포를 따르는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 문제에는 이항 분포 문제가 미친 듯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야 두 문제를 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구나.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데 개념만 잘 잡으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하나도 안 까먹고 다 기억하면 돼요. 문제는 하나도 안 까먹어야 돼요. 한 개도 까먹으면 안 돼요. 문제 푸는 방법은 기억할지 몰라도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자,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면서 종 모양 세 가지 기억하세요. 평균이 기준이야.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규 분포는 노멀 어쩌고저쩌고 해서 n을 약자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뭐야? 평균. 얘가 뭐야? 분산. 선생님이 근데 분산은 그러면 문제는 보통 어떻게 주어지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선생님 그냥 20으로 썼는데 왜 5에 제곱이 배려 표준편차 오니까 내가 제곱은 계산해줄게 이런 느낌이야. 배려니까 분산과 표준편차를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토달지 마. 너희들을 위한 배려야. 선생님 근데 표준편차가 중요해. 겁나 중요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정규 분포의 꽃은 표준편차야. 정규 분포의 거의 90% 문제는 다 표준편차를 줘요. 근데 그거를 연산으로 접근하면 망하고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곱하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 뭐 딱히 큰 거창한 걸 한 건 아니야. 그렇죠? 연속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그 안에 표현되는 의미들 솔직히 말하면 좀 과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요거 한 15분이면 설명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원래는 15분짜리 설명인데 제가 거의 1시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목표치가 그냥 적당히 이걸 쓰면 15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너희는 적당히가 아니잖아. 완벽히 이걸 원하잖아.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막 상대 동수 분포 다 적용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고 와서 한번 해봤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숙제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배운 게 없어. 배운 건 있는데 문제는 딱히 한 게 없어서
근데 저희가 이런 걸로 평가를 풀 수 있죠? 오늘? 네. 아 이거 기12. 12. 네. 12. 뭐 아 그러네. 12평가를 바꿀 거예요. 바꿔요? 바꿔야 돼. 내가 너희들 진도를 고려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서 12평가가 바뀔 거예요. 11-1로. 자, 숙제는 6회 30까지 했습니다. 좋다. 아이 참. 또 어쩔 수 없다. 계약 선물. 너희 계약하는구나. 그러네, 계약하네. 계약하는구나. 2권이 있네, 2권. 왜요? 2권. 2권에서 또 너무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있네. 2권에서 끝에가 있는 거지. 조금 354에서 412 넘어갔나? 넘어갔나? 자, 너희들이 원하는 숙제를 말해봐. 근데 거기 파트가 근데 어디예요? 354. 이상한 이 선물품 분포. 이번 숙제 범위. 근데 이번 숙제 범위는 질문을 안 받았네 아직. 그치? 오답하기. 오답. 다시 완벽하게 풀어. 계약 선물이라고 하자. 오늘 숙제는 따로 없는 걸로. 화요일에는 요거 정규 분포하고 연속학력 분포 쪽 파트에서 이거 바이블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질문 못 받았던 거 그것도 쭉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하시는 분들은 5시 반에 오셨다가 7시 반 30분 쉬는 시간, 확률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오셔서 평가 보시고 8시부터 수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따가 1시에 또 뵐게요. 평가는